2015 중국 갑조리그 3라운드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지석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대국이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의 형세는 좀 어떨까요? 일단 초반 포석 단계에서는 렌샤오 선수의 실리와 김지석 선수의 두터움의 갈림인데요. 앞으로 김지석 선수가 이 두터움을 어떻게 살리느냐, 앞으로의 중반전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중반전은 어떻게 흘러갈지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좌하기 쪽에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백의 마지막 수가 한 점을 따낸 수였습니다. 네. 네, 역시 그 교환을 시키고 나서는 흑이 그냥 나가진 않았죠. 흑이 먼저 찌르는 교환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이 수 자체는 그래도 좀 자주 나오는 수법이긴 한데 이 단수 치는 타이밍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단수 쳐서 백이 있는다면 여기를 나가고 나중에 여기까지 단수 칠 생각이었는데 이제 백이 딴에서 응수를 하니까 여기 한 점이 있었습니다. 딴에서 응수를 하니까 흑도 이제는 나가봤자 이 단수가 선수가 아니라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제는 젖혀서 행마를 한 겁니다. 네. 김지석 선수 지금 한 칸을 띄어서 뭔가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늘면 밀고 늘 때 그때 이어서 지금은 이 한 점을 살려봤자 어차피 이쪽에 머리를 내밀고 있는 흑돌과 연결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공격을 직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공격을 하는 척하면서 두터움을 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 발 늦춰서 여기를 둔 겁니다. 어찌됐든 이바둑은 실리로 따라가기는 힘들 것 같은데 중앙을 어떻게 좀 집으로 만들 수 없을까요? 일단은 지금 펼쳐지는 좌하기 쪽의 공방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부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쪽의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앙 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좌하 쪽에서 최대한 흑을 괴롭히고 뭔가 두터움을 쌓아야 합니다. 네. 네, 지금은 참 바둑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김지석 선수는 원래 두터움을 바탕으로 해서 중반전에 힘을 잘 내는 스타일이고요. 렌샤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선실리 그리고 후타계, 타계 혹은 상대의 세력을 깎는 능력에 있어서 아주 좋은 바둑을 많이 보여주는 기사였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가 장기로 하는 분야가 제대로 충돌을 할 것 같습니다. 이바둑을 또 눈여겨봐야 할 이유가 농심배에서의 그 패배. 그걸 좀 서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당시에 이 김지석 선수가 한국팀의 마지막 주자였죠. 주장으로 나섰는데 일본 팀의 이야마 선수를 꺾긴 했습니다만 그 바로 다음 판에서 렌샤오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의 패배로 중국 팀의 우승이 결정이 되었고요. 김지석 선수가 2015년에 지금까지 대국한 이 시합들 중에서 가장 아픈 패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통한의 패배를 안겨준 상대를 다시 만났기 때문에 아마 김지석 선수 전의에 불타 있을 겁니다. 패감인가요? 지금 약간 애매한데요. 재미있는 것이 이 수도 조금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 끊는 수가 있어서 패감이 될 듯 싶어요. 또 하나는 여기를 백이 먼저 둔다고 해도 강력한 연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패가 펼쳐지고 있다면 따내는 것이 강력한 연타가 될 텐데 네. 지금은 애매한 상황에서 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백은 둬봤자 있는 정도이고 이건 나중에 흑이 여기를 잇는다면 과연 패를 이겼는지가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흑도 좀 여유 있게 패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를 이제 끊는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겠습니다. 일단 끊는 수가 꽤 통렬해 보이기도 하네요. 네, 받아듭니다.
네, 패는 양보를 했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변화는 결국 이 패는 흙이 들어올 수 없다면 여기를 호구치고 백은 따내서 교환을 시키고 이 하변을 벌리는 정도로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아까 애초에 개가를 해보았을 때 이 부근의 백집을 한 13집 정도를 쳐주었는데요. 지금은 한 8집은 강해 보입니다. 이제 이쪽이 거의 선수성이라 8집이 강하고 하변까지 한다면 15집이 강하게 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10집을 만들면 비슷한 승부였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좀 덜 내도 되는 상황까지 추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리로 조금은 따라갔다고 봐야겠군요. 네, 방금 전처럼 진행이 된다면 백도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세게 나옵니다. 그 수는 예상치 못했는데요. 패감이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팩감은 흙이 많진 않습니다. 일단 백이 이곳에 확실해 보이는 팩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다면 패가 아니고 다른 수가 있을까요? 다른 수가 있다면 설마 글쎄요. 여기를 단수 치고 나서 이렇게 있는 것은 지금 건드려서 득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거는 괜히 손해만 봤고요. 설마 여기 머리를 내밀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을 생각하나요? 지금 씌워봤자 나와서 끝낸다면 이 씌우는 수가 무리이고요. 백이 한 칸을 띄어도 붙이는 수가 있고 네. 원래는 여기를 끊어서 흙이 행마가 이상해야 되는데 이쪽에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두네요. 어쨌든 백이 우형이다 이거군요. 네. 너무 갑자기 새로운 변화가 펼쳐져서 지금 이곳에서의 접전이 과연 누가 더 원하던 대로 간 것인지 네. 좀 판단이 애매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렌샤오 선수가 평소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발상으로 뭔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바둑에서 그 흐름이 좋게 작용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지난 1라운드 때에도 좀 그런 것을 느꼈는데요. 중국 이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김지석 선수와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이걸 좀 연구를 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아, 네. 지금 하변에서 펼쳐지는 이 흙의 수법이 1라운드 때 이 터자시 선수와 김지석 선수가 만났었는데요. 당시에 터자시 선수가 하변에서 두었던 수법과 아주 유사한 느낌을 주거든요. 굉장히 이 실리적이면서 그러면서도 탄탄하고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굉장히 실전적인 네. 그런 수들이죠. 당시에 터자시 선수와의 대구에서는 나중에 그 하변 쪽의 형태에서 김지석 선수가 좀 실수가 있었다 이것을 저희 같은 연구실이기 때문에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네. 지금의 하변 접전은 실수가 아니길 바랍니다. 사실 김지석 선수가 둔 건 실수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진행이 흙이 좋고 제가 볼 때 이 진행을 김지석 선수가 떠올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 흐름이 백이 나쁜 흐름이라면 그 전에 뭔가를 틀었어야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 하변 접전이 끝이 나면 제대로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흑도 그냥 하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좀 중앙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최대한 버티는 느낌이고요. 네, 어쨌든 흑은 이제 하변을 두텁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자하에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주요 장면 함께 나눠보시죠. 네, 이때까지만 해도 바둑이 평온했습니다. 이제 여기를 따내고 백이 눌렀던 장면이었는데요. 여기서 좌하기를 침입하면서 갑자기 급전의 양상이 되었죠. 네, 이수로는 이수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얘기해 네, 주셨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선으로 저공 비행하는 실전의 수법과 붙이는 수 3-3이 있는데 만약 3-3을 들어간다면 제 백은 틀어 맞고요. 네, 받고 또 여기를 막습니다. 이제 호구를 쳐서 지금 당장은 패가 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패는 아무래도 백이 패감이 좀 확실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전의 패와는 다르죠. 실전의 패는 백이 이겼을 때 연타가 없었다면 이거는 바로 연타가 가능해서 이 패를 흑이 견디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붙이는 수, 만약에 안쪽에서 백이 젖힌다면 늘어서 다음에 여기 젖히는 것과 밀고 나오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백이 이 한 점이 좀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흑도 머리를 내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 상황이 안쪽을 젖히기보다는 이제 바깥쪽을 젖혀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젖혔을 때 흑은 오직 이 한 수거든요. 네, 늘어준다면 이제 호구를 쳐서 이렇게 된다면 네. 흑이 이 진행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백이 두 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쪽에 머리를 내밀고 있어서 두텀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흑은 이제 피하고 싶었던 변화가 여기를 젖혔을 때 백이 느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끊는 것이 좀 싫었을 거예요. 끊는다면 흑이 뭐 이렇게 단수 치고 따낼 때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건 웬만한 상황이라면 흑이 좀 불만이고요. 네, 흑이 그래도 좀 더 나은 자세로 중앙으로 빠져나오려면 이제 여기를 늘어야 합니다. 늘면 백이 이제 틀어 막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치고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아마 백이 여기를 두고 흑이 막을 때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괴롭히다가 이쪽을 벌리는 진행이 됐을 겁니다. 이 진행이라면 백도 충분히 둘만해 보입니다. 이쪽도 어느 정도 막았고 중앙과 하변이 호응해서 이 그림은 백이 우세합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실전이 가장 팽팽한 접전이 됐겠네요. 네, 실전에 이수를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네, 네, 이쪽 부근에 뭐 흙이 두텁지 않다면 백이 이렇게 늘어서 추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붙이고 젖혀서 이거는 백이 잘 공격이 되지 않습니다. 실전은 여기를 붙이고 호구로 틀어 막았죠. 뭐 여기까지는 자주 나오는 변화입니다. 이제 달리고 여기를 막았고요. 네, 지금 어차피 틀어 막아봤자 하나 밀어두고 는다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격을 위해서는 근거를 빼앗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 찌른 타이밍이 참 좋았습니다. 네, 물론 자주 나오는 수이긴 합니다만 이 수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인터넷 한 5, 6단 이상이시면은 좀 외워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이밍이고요. 그냥 둔다면 여기를 이제 잡아서 밀 때 젖히는 수가 가능합니다. 끊는 수는 두렵지 않나요? 네, 끊을 때 여기를 늘어서 당장은 뭐 큰 위험이 없죠.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안에 있는 흑돌이 못 살아있는 형국인데 실전은 이 교환을 하지 않고 먼저 나갔기 때문에 아까처럼 백이 이렇게 늘어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찌르고 막을 때 이제는 이 교환이 없어서 여기 단수가 성립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를 막아준다면 그때 이 교환을 해서 이제는 이 교환이 있는 만큼 밀 때도 다르고 뭐 옆으로 붙여서 나갈 수도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백도 끊어 잡았죠. 네. 네, 이때도 이 단수가 참 재밌는데요.
네, 보통은 그냥 여길 나가는 네.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쌍방간에 두는 수법을 보면 지금 서로 여기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아래쪽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봤자 어차피 이 단수가 있어봤자 이 부분에는 큰 영향력이 없고 이제 그럴 바에는 먼저 단수를 쳐서 이어준다면야 그때 나가면 네. 득이죠. 그때는 뭐 여기도 단수 쳤고 여기도 단수 칠 수 있다면 흑으로서는 최상의 그림이니까 이 진행을 선택을 하고 네. 실전처럼 따낸다면 굳이 여기를 이제 밀어서 나갈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좋은 타이밍이네요. 실전도 역시나 젖혀서 두었고요. 네,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한 칸 띈 것은 이해가 돼요. 늘어도 밀어서 어차피 지금은 이제 중앙 쪽으로 흙이 못 나오게 하는 것이 백의 목적이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서 공격보다는 좀 더 중용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입니다. 여기서 실전처럼 진행되는 것이 만약에 물론 좀 더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백이 나쁜 진행이었다면 그냥 느는 것이 좀 더 나았을 수도 있고요. 또는 실전에 이 패를 계속 버티는 것이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전 진행을 보겠습니다. 자, 서로 기세로 두면서 뭔가 한바탕 벌어질 법도 했었는데요. 네, 여기를 두고 안 받을 수가 없고요. 따냈습니다. 이때 이런 팩감을 쓰면은 네. 글쎄요. 어차피 흙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따내면. 그런데 일단 김지석 선수의 생각은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백이 먼저 둬도 대단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환이 조금 아까운 의미는 있어요. 이 교환이 아까운 이유는 이제 백이 이쪽 부분의 활용을 전부 끝내고 나서 나중에는 이 좌상기에 끝내기를 할 때 백이 당연히 아래쪽을 끊는 것이 득이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서는 그렇죠. 네, 끊고 이렇게 막는 것이 득이죠. 그래서 이 수 자체가 악수라고 보고 지금 이 패를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실전에 그냥 쉽게 양보하는 진행인데 나중에 이제 김지석 선수를 만나면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네. 수를 과연 김지석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아니면 보지 못했던 변화일지 제가 볼 때는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상식을 파괴하는 흑의 작전입니다. 네, 지금 이쪽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머리 내민 것을 이용해서 하변을 중시하고 있죠. 늘었고요. 네, 그때 이제 여기를 두었습니다. 미니까 한번 더 좋잖아요. 네, 참 보기 드문 그런 변화입니다. 원래는 뭐 이런 곳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금은 이쪽에 벽을 쌓아도 어차피 백이 침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쪽을 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일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예상해 본다면 김지석 선수가 뭐 이런 곳을 좀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상변 쪽에 뭔가를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집으로 형세 판단을 해보죠. 네, 이쪽은 조금 애매합니다. 이제 백이 막았을 때 나중에 먹여치고 따내는 패가 패도 되네요. 있고 그리고 흙이 끝내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반반을 세기가 짧은 시간 안에 조금 어려운데요. 대략적으로 보면 이곳을 한 4집 정도 봐주겠습니다. 넷. 지금 이쪽을 반반을 세면 한 17집 정도 날 것 같고요. 이쪽이 아까 셌을 때 한 14집 정도 봤었죠. 그러면 31집이고요. 네, 일단 백은 확정 가는 31집만 보겠습니다. 물론 이 두터움은 좀 있습니다. 흑은 일단 여기는 거의 당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 경계선으로 집을 세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백도 여기에 돌이 있다고 보고요. 네, 여기가 10집, 약 20집 정도의 29집 정도 봐주고요. 네, 딱 여기까지가 31집이죠. 그렇다면 반면으로 6, 8, 10, 한 22집 정도 집이 부족합니다. 집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네요. 네, 물론 이제 백의 두텀이 있고 백선이고 이쪽도 제가 좀 박하게 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치관에 이쪽에 있는데 그렇다고 쳐도 20집 이상 반면으로 이제 부족하다면 백이 좀 더 활약을 해야 되는 바둑 같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백이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중앙 집보다는 이 상변 쪽에서 뭔가 김지석 선수의 날카로운 수일기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지석 선수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속 실전 보시죠.
아, 어깨를 짚어갔어요. 네. 김지석 선수도 지금 흐름이 좋지 않다고 볼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하변 쪽에서 흑의 수법이 좋았네요. 역시 그렇다면 단수 쳤던 수보다는 그냥 뻗어두는 편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결국 단수 치고 단수 치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차라리 그냥 늘어두고 흙이 연결한다면 하변을 벌린다든지 해서 두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김지석 선수가 터자시 선수와 둘 때에도 이 터자시 선수의 상식을 파괴하는 실전적인 수에 당했거든요. 지금도 좀 그런 면에서 하변에서 당했습니다. 불안하게 왜 그때와 빙의가 되는 거죠. 네. 뭔가 흑의 수법이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네, 일단 상변 접전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백은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텀을 살려야 되고 중앙에서 두 텀을 살리는 것은 단순하게 두 텀을 집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고수들이 그리 좋아하는 작전은 아닙니다. 네. 상변에서 뭔가가 있다면 두 텀을 활용해서 상대 적진에서 수를 내는 그런 수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변 쪽에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중앙에 백이 집을 내려면 흑의 집도 어느 만큼은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중앙에 백이 집을 내기 위해서 뭐 이런 자리를 틀어 막아야 되는데 뭐 흑이 이제 삭감을 가다 보면요. 뭐 여기를 하고 삭감을 하다 보면 아래쪽에 흑의 모양도 조금씩 넓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앙에 집을 내기 힘들다고 하는 거죠. 네, 김지석 선수의 이 어깨 짚는 수에 대해서 실전은 여기 돌파를 흑이 허용을 했습니다. 이제 막지 못한 것이고요. 만약 막았다면 이 젖히고 끊을 때 뒤에서 돌리는 수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따로따로 양쪽을 살리는 작전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단수 치고 막을 때 흑이 호구를 쳤고요. 흑은 이제 이쪽을 넘어가는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 찌르고 여기를 단수 쳐서 패를 노릴 수 있는 수법도 있고요. 이쪽 부분의 뒷맛을 노리는 겁니다. 네. 참 렌샤오 선수의 이 실력 그리고 기풍 이런 것이 뭐랄까요? 그때그때 좀 다르고 카멜레온 같다는 느낌을 주는데 아마 한국의 한 랭킹 30위 안쪽의 기사들은 아마 렌샤오 선수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충분히 뭐 해볼 만하다, 뭐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의 기풍 자체가 그렇습니다. 상대에게 압박을 가한다거나 그런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뭔가 자신보다 평가가 뒤처지는 선수와 대국을 하더라도 그렇게 압도적으로 두지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그 반면에 이 세계 최정상권에 있는 기사들과 대국을 할 때는 오히려 굉장히 노련한 바둑을 둔다는 느낌을 줘요. 오히려 더 높은 자신보다 높은 선수들에게 힘을 발휘하는 스타일이군요. 네, 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렌샤오 선수가 박정환 선수와 처음 만났을 때에도 세계대회에서 이 박정환 선수에게 패점을 안기기도 했었고요. 뚜렷한 자신만의 뭔가 강렬한 색깔은 부족하지만 강자에게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렌샤오 선수입니다. 좌상 쪽에 흑돌의 삶을 추궁하고 있는 김지석 선수입니다.
3월에 있었던 이 농심배 때도 사실 이 렌샤오 선수가 등판을 했을 때 한국 팀에서는 렌샤오 선수를 좀 경시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점이 있었어요. 당시의 분위기가 렌샤오 선수는 아마 김지석 선수가 쉽게 이길 거라고 보고 그 다음 때고 이제 최종전 그때 스위에 선수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대결이 진정한 승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그만큼 렌샤오 선수가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는 선수는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보기보다 실력이 탄탄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 랭킹 9위예요. 한국의 이 유명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잘 두는 기사로 알려져 있는 뭐 치우진, 판팅이, 탄샤오, 저우루이양 이런 선수들보다 랭킹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지금 상황은 김지석 선수가 좀 더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상변의 접전이 펼쳐지기 전까지는 확실히 그래 보였고요. 상변에서는 글쎄요, 백이 좀 활약을 했을지 좀 더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아, 그냥 넘어가는 게 정수인가요? 이런 의미 같아요. 이쪽에 패를 걸 수는 있는데 일단 이 패 자체가 백보다는 흙이 좀 부담이 크고요. 그리고 괜히 건드렸다가 이젠 아예 넘어가는 수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넘어가는 것은 오히려 지금 이곳에 자충이 채워지면서 흙 전체가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덱을 추궁하는 수이기도 함과 동시에 흙도 위험해질 수 있는 수라서 실전은 좀 더 평범하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대를 많이 챙겨놨으니까 그렇게까지 둘 필요는 없었겠네요. 네. 지금 상변 쪽에서의 접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애초에 제가 집 계산을 해봤을 때 이곳에 10집, 이곳에 10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합계 20집으로 보고 있었는데 우선 좌측을 보면 이제 앞으로 진행이 여기는 되고요. 이쪽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이 여기를 둔 것은 이 변 쪽을 활용할 때 약간 악수가 되긴 합니다만 일단 집 계산은 이렇게 봅니다. 네. 이곳이 흙집이 한 7집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집이 나던 것이 7집이 되었으니까 3집이 줄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우측이 13집이 나면 흙집은 동일합니다. 이곳은 대략적으로 이제 끝내기를 할 때 이 정도로 끝내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딱 13집 정도 나네요. 그럼 흙집은 비슷하고 네, 흙집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중앙 쪽의 백의 모양을 봐야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처럼 진행이 된다면 백이 가장 기분이 좋은 자리는 이제 여기를 틀어막는 수가 다음에 먹여치는 수를 볼 수 있습니다. 먹여치고 단수 칠 때 이으면 잡히는 거죠, 이건. 그래서 여기를 백이 틀어막는 곳에 손이 돌아온다면 아무래도 약간 백집이 붙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흙이 여기를 먼저 나와서 백이 지키는 정도의 그림이라면 이건 백이 크게 득본 것이 없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백이 약간 득을 보긴 봤는데 여기를 먼저 백이 손이 돌아왔을 때 득입니다. 그때 백이 그쪽을 막아도 흙은 손을 뺄 것 같아요. 당장 손을 빼겠죠. 네. 네. 그래서 아직은 백이 상변 접전에서 득을 봤는지 아니면 손해가 됐을지 그런 게 좀 애매합니다. 제 느낌으로는 손해는 아니고요. 그냥 비슷하게 처리가 됐거나 백이 약간 득이거나 둘 중 하나 같네요.
지금 백이 눈이 가는 자리가 몇 군데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여기를 잇고 나서 하나 찌르고 틀어막는 자리도 정말 가고 싶은 자리이고요. 그리고 이쪽 부근에 뭐 어깨를 짚을지 두 칸을 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도 좋은 자리입니다. 네. 그쪽을 둔다면 흙은 받아둬야 되겠죠. 여기를 둘 때 흙이 손을 뺀다면 다음에 붙이는 수가 어느 정도 통렬해 보이거든요. 네. 여기를 붙여서 받을 때 호구를 친다면 이어서 두는 것은 한 번 더 젖히고 이렇게 패로 버티는 강렬한 수법이 남게 되고 이제 그 수를 피하기 위해서 흙이 여기를 호구 쳐서 받는다면 이 자체로 참 많이 당했습니다. 거의 반선수성이라고 봐야 합니다. 백의 두 칸은. 네, 어찌됐든 백은 중앙에 집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5 중국 갑조리그 3라운드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네, 중국 갑조리그 한국 선수들의 활약상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환 선수와 김지석 선수가 4회 출전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두 선수는 참가하기 시작을 했는데 특히 박정환 선수의 성적 놀랍습니다. 36승 11패, 중국의 최강 주장들을 상대로 거둔 성적입니다. 네, 2014 시즌에는 11승 2패를 했었습니다. 자, 이세돌 선수가 역시 9차례 출전을 하면서 가장 많은데요. 53승 1무 22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세돌 선수가 예전에 2004년에 꾸이저우 팀에서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요. 중간에 뭐 갑조리그 주장전 19연승의 대기록을 세우는 등 준수한 성적을 기록한 해가 많았고요. 최근에는 차츰 좀 성적이 떨어지다가 지난해 다시 한번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네, 이동훈 선수와 나연 선수는 2회와 3회 출전이지만 중국 갑조리그에서 주목하고 있는 선수들이죠. 네, 뭐 한국에서도 이 선수들 기대주입니다만 이 선수들이 중국 갑조리그에서 각 팀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특히 이동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첫 출전을 했는데 7승 3패로 대단한 활약을 했고 2015년에 구리와 미이팅을 눕히면서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네. 자, 다시 박정환 선수와 저우어시 선수의 속기전입니다. 다녀오기 전에 그 좌상 쪽을 백이 막는 걸 선수를 했어요. 네, 지금 이쪽을 하나 교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한 칸을 띄어서 반발을 했거든요. 그 직전에 흑의 수가 바로 여기 어깨 짚는 수였습니다. 지금 백의 수법과 흑의 수법은 여기를 끊는 충머리를 둘러싼 공방으로 보였습니다. 네. 이제 나중에 흑이 여기를 끊을 때 백이 한 점을 버리는 상황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이 교환이 백이 이득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깝지만 이제 나중을 대비해서 하나 막아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우변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여기를 한 칸 띄어서 반발을 합니다. 앞서 보았던 김지석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대국에서는 이 김지석 선수가 두 텀을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 바둑은 정반대입니다. 박정환 선수가 실리로 달려나가고 있고요. 저워시 선수가 이 광활한 중앙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이 이 바둑의 승부 포인트입니다. 박정환 선수가 초반에 좌 쪽에서의 이 선택. 이게 아무래도 실리가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워시 선수가 상대가 실리를 차지하게끔 좀 놔뒀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뭐 백이 충분히 치열하게 다른 변화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에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뭐 서로 원하는 길을 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하나 막아놓은 다음에 그쪽을 붙여서 나오네요. 네. 아까 처음에 흙이 붙였을 때에는 여차하면 백이 호구 치고 여기를 뭐 쭉 밀어간다거나 하는 이 반발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곳에 교환이 되어서 우변에 백돌이 훨씬 약해진 만큼 그렇게 두기에는 백도 좀 모험입니다. 네, 흙의 실리는 정말 착실하죠. 흙은 앞으로 웬만한 상황이 나오지 않고서는 거의 확정가로만 집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곳의 집이 12집, 9집, 한 13집, 이곳도 최소 10집 이상 확보이고요.
이 흙집들이 네. 깨질 수 없는 집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백이 굉장히 두터운 바둑도 아니에요, 사실. 네, 대신에 이제 중앙 쪽의 모양이 너무 넓어서 저런 식으로 넓어지는 경우에 흙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이 한쪽을 깨도 이제 반대쪽만 내도 집이 크게 납니다. 또 반대쪽으로 침입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삭감이 필요한 바둑입니다. 자, 서서히 넓혀가기 시작하는 저우엇입니다. 네. 이름만 보면 예전에 중국에서 오랫동안 정상권에 있었던 저우허양 선수와 비슷한데 한 기풍은 글자만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풍은 전혀 다릅니다. 이 저우허양 선수는 두텁고 중후하고 장구파였죠. 우선 저우허시 선수는 굉장한 속기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둑 두는 스타일은 어떨까요? 이 바둑 두는 스타일도 저우허양 선수가 이렇게 중앙에 큰 모양을 넓히는 바둑은 본 적이 없어요. 그 선수는 장기전에 능하고 좀 실리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선수였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나연 선수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네. 또 저와는 예전에 세계대회 결승에서 뒀던 적이 있는데 저에게 아주 기분 좋은 추억을 선사했던 훌륭한 기사입니다. 그렇죠.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 백이 중앙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 반대쪽에 있는 백들도 사실 약하지 않나요? 이 좌측에 있는 백돌이 어떻게 보면 두터움이고 어떻게 보면 얇음이죠. 이 박정환 선수가 지금의 흐름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저우허시 선수가 붙이고 가만히 느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한 번 더 젖혔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이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모양을 깨 들어가는 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수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감각적으로 예를 든다면 삭감을 하는데 그냥 중앙 이런 곳에 감각적으로 침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또 네. 하나는 이렇게 상대의 돌을 끊어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중앙의 모양을 지우는 수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명백히 후자 쪽을 박정환 선수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한 차례 몸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제 박정환 선수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이 이 부근에서 백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면 그리고 나서 틀어 막힌다면 그때는 이제 반대쪽 이 부근의 집 모양을 깨러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당장 이 부분에서 뭐 전투에서 혁혁한 정가를 올리던지 아니면 뭔가 백의 뒷맛이 나쁘게 바깥쪽의 형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축이 우세하죠. 백은 받아야 되겠는데요. 저우허시 선수도 사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모양인데 네, 아까 이제 그 상대의 모양을 깨 들어가는 데 있어서 큰 의미에서 볼 때 두 가지 이 작전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중앙의 집을 만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넓히려는 생각이었다면 이 부친수로 그냥 날일자 정도 두었다면 흙이 뭐 건드릴 일도 없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상대의 돌에 기대면서 좀 더 탄탄하게 중앙 집을 만들기 위해 실전은 붙이고 젖혀갔고요. 이제 거기에 흙이 반발을 하면서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네, 일단 그 좌변 쪽의 형태와 하변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흑돌이 모양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곳에서 타협이 되는 순간 좀 상대방의 모양에 약점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쪽의 형태가 딱 그렇습니다. 흙이 여기를 돌려쳐서 뭔가 활용하는 여지, 또 이쪽으로 단수 칠 여지, 이쪽으로 활용을 했을 때 이 눈목자 사이 뭔가 나중에 집이 되는 상황에서는 붙이고 끊는다든지 여러 가지 뒷맛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 부분을 백의 확정가로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한 수로 지키기가 어려운 장면이네요. 뭐 예를 들어서 백이 나중에 모양을 넓혀서 이런 곳에 돌이 계속 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찜찜한 순간 항상 시한폭탄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흙은 여기를 젖히고 그냥 적당히 하면 수가 날 것 같은 형태입니다. 맛이 너무 나쁘죠. 자, 그렇다면 이미 좌 쪽에서 득을 많이 본 박정환 선수로서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네, 일단 확정가로는 좀 그렇죠. 아, 여기서 거기를 젖혀요? 지금 105점을 포기하는 수입니다. 5선인데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접수하죠. 이거는 뭐 당연히 접수를 해야죠. 일단 집으로 상당히 앞서 나갈 것 같은데요. 네, 흐름 괜찮습니다. 박정환 선수. 이 저워시 선수가 정말 자유분방한 스타일이네요. 저라면 떨려서 이렇게 못 들 것 같습니다. 아마 상대가 박정환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팀에서 승리를 기대하긴 합니다만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박정환 선수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고 뭐 저도 본전이라는 약간의 그런 심리 상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과감하게 이렇게 중앙전을 지향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 이제 상변을 공략해 나갑니다. 네, 이제는 바둑을 보기는 쉬워졌죠. 이 중앙 쪽의 백의 모양을 깨러 들어가는 흙과 다 집으로 지키려는 백의 대결입니다. 네, 지금 실리와 세력, 바둑은 점점 미국입니다. 초반 수순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바둑이 순식간에 변모했는데요. 네, 이쪽을 두고 김지석 선수 바둑에서도 이 붙이는 수가 나왔지만 네. 이 바둑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붙이는 수가 최근에는 이 초반에 대유행을 하는 수 중에 하나이고요. 네, 두 칸을 벌려서 두었습니다. 이제 좌기 쪽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왔습니다. 이제 두 칸을 두고 다가왔을 때 다가왔는데요. 네, 이때 많이 두어지는 수법으로는 백이 그냥 평범하게 간다면 이 날일자가 제일 무난하고요. 그 외에 이제 여기를 두면 날일자로 덮어 씌워서 나와 끊고 네.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여기를 붙이는 것이 정석이지만 이 교환이 있을 때에는 이 장면에서 아래쪽을 틀어막고 싸우는 이 바둑도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 정석이네요. 네, 실전에서는 이제 이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자 밀고 젖혀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자주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있는 수는 자주 나오지 않았던 수입니다. 이 수는 원래 많이 두던 수는 이쪽을 늘어서 틀어막고 두는 진행이 네, 가장 많이 쓰였던 수법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백이 느는 것까지는 필연인데 여기를 흙이 늘고 백이 한 칸 띄고 싸우는 변화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정석은 그냥 흙이 여기를 눌러 맞고요. 다음에 여기를 느는 것과 백이 잡는다면 하변으로 향하면 흙도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두는 것이 일반적인 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워시 선수가 약간은 특이한 수를 들고 나왔어요. 네,
이제 여기를 이어서 넘는 것을 방비를 했고요. 흙이 그냥 날일자로 이렇게 넘고자 한다면 그때 백이 늘어주어서 다음에 붙이는 수를 노린다면 아까보다 흙의 자세가 훨씬 못하죠. 네. 그래서 박정환 선수도 당연히 안쪽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네, 치받고 이제 안에서 살고 거의 필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는 이 한 점을 압박하기 위해서 백이 눈목자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도 사실 날일자가 나은지 눈목자가 나은지 조금은 애매한 그런 수입니다. 벌렸고요. 참 기분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상대가 세력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항상 이 세력을 견제하면서 벌리는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요. 이 자리도 워낙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아마 저우어시 선수가 이 상변 쪽을 계속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네, 여기서 다시 접었고요. 한번 이제 붙여서 네, 정말 오래된 정석이죠. 눈목자로 도했을 때도 많이 두었나요? 오히려 눈목자일 때가 이 붙이는 수가 많이 쓰이고요. 날일자일 때는 흙이 보통 침입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저공 비행을 많이 합니다. 눈목자일 때는 이 수는 잘 쓰지 않고 이렇게 붙이는 수를 많이 쓰죠. 그 이유가 네. 실전의 진행에서도 나타납니다. 실전처럼 진행이 되었을 때 백돌이 이곳에 있다면 이 귀의 맛을 노리기가 백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에 있다면 여기를 붙이고 젖혔을 때 백이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느는 수가 성립을 하는데요. 눈목자는 당장 끊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목자일 때 붙이는 수가 더 통렬한 거군요. 네, 그냥 쉽게 눈목자일 때는 붙이고 날일자일 때는 이선으로 삭감 간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하실 겁니다. 네. 맞고 늘고 일단 락 되었습니다. 뭐 귀의 뒷맛은 있긴 있습니다만 당장 치중 가서 노리기에는 여기를 밀고 막을 때 여기를 끊는다면 네. 백이 좀 무리예요. 아니올 수 없죠. 네, 그때 이 반대쪽을 끊어서 이거는 잘 되지 않습니다. 백이 치중 가서 이 부분만 놓고 보면 한 수 늘어진 패가 나는데요. 그 한 수 늘어진 패를 노리기 위해선 이쪽에 백돌이 있는 것이 필수입니다. 네. 당장은 뒷맛이 없어요. 실전은 이 상황에서 손을 뺐죠. 네, 이쪽을 밀고 나와서 새로운 변화가 다시 생겼습니다. 늘었고요. 네, 다시 과거의 정석이 나왔네요. 최근에는 물론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냥 흙이 여기를 끊고 뭐 나가면 그냥 있고 네. 이런 식의 바둑도 많이 뭐 이런 네. 식으로 두거나 그렇죠. 했었죠. 네, 이런 식의 바둑도 많이 선보였었는데 일단 지금은 이쪽 부분을 중시하다 보니까 박정환 선수가 좀 더 실리적으로 하나 막아놓고 나서 여기를 끊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를 넣은 것도 좀 더 실리적인 수이고요. 네. 지금 중앙으로 틀어 막아봤자 이쪽에 백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세력을 쌓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잡고 네,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잡는 것은 하나 더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여기를 덮어 씌워서 이 교환이 없다면 따내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사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백도 괜찮은데 지금의 이 자세는 여기도 확실한 한 집이 아니고 여기도 몇 번 더 밀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백이 불만입니다. 실전은 그래서 이거는 필수였고요. 네, 잡고 단수 치고 네, 여기를 이제 붙여서 늘어갔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워낙 모양이 넓어서 백이 어떻게 정돈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느는 수가 좀 더 흙을 압박하는 수이고 흙이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막았고요. 네, 하나 들여다보고 밑으로 뒀죠. 네, 여기서 이제 이곳을 얻고 싶었는데 뭐 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길 끊는 지금 충머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흙이 계속 나간다고 보았을 때 딱 절묘하게 충머리입니다. 그래서 백도 이 한 점을 버리기 위해서 먼저 막았고요. 네. 어차피 이쪽에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이 박정환 선수가 여기서 이 끊는 교환을 왜 먼저 안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면에서는 이제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끊었다면 백이 거의 여기를 늘었을 것 같은데 그때 받으면 네. 득이라는 거네요. 나중에는 이제 백이 쭉 단수 친다든지 씌워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끊어주는 교환은 이제 저라면 하나 끊어 두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쪽에도 약점이 있고 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뭐 무조건 끊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물어보시고 또 얘기해 네. 주시죠. 물어볼 게 많네요. 네, 여기를 이제 한 칸 띄어서 막았고요. 네. 이제 여기까지만 교환해두고 이쪽을 붙여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백도 이 부분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뭐 잇고 계속 날일자를 간다든지 쭉 밀어간다든지 하기에는 이쪽이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하변으로 갔고요. 네. 네. 팽팽하게 두어갑니다. 붙이고 이 젖힌수. 네, 아주 치열한 수법인데. 네. 박정환 선수도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하나 끊어두고 이제 젖혔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의 접전은 제가 볼 때는 흙이 좀 편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리가 좀 돋보이는데요. 이 중앙이라는 것은 원체 넓어서 사실 판단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흐름만 놓고 보면 또 워낙 넓기 때문에 한 수로 집이 되지도 않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젖히고 바꿔치기가 되었는데요. 이 진행은 역시 하변의 실리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을 이을 수가 있나요? 만약 이었다면 글쎄 어떻게 두었을지. 일단은 여기를 끊고 나서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일감이거든요. 이었다면 뭐 여기 받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런 식으로 안 뒀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뒷맛이 나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어도 당장 뭐 백이 잡히거나 그런 흐름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저원시 선수가 지금 중앙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 5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판단일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칸을 띄어서 네. 여기를 끊는 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박정환 선수가 좀 깊게 생각을 해보고 나서 이제 착점을 해야 할 부분이 중앙을 삭감하는 데 있어서 노릴 부분이 많습니다. 뭐 이쪽에 약간의 이 한 점이 준동하는 뒷맛, 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이 부분의 활용을 통한 2점을 살려나오는 뒷맛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한쪽을 깨더라도 반대쪽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계산력이 동반된 그런 타계수가 나와야 합니다. 형세 판단이 중요한 대국입니다. 계속 실전 보시죠. 네, 뭐 그건 잡힐 수 없다고 본 것 같네요. 네. 어차피 끊을 때 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끊는 것과 같은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런 것이 형세 판단이죠. 만약에 백이 중앙 쪽에 어느 정도 집을 내면 확실히 우세하다 이런 판단이 선다면 이 한 점을 살린 수로는 그냥 뒤쪽을 쭉 단수 쳐서 틀어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는 하변의 흙집이 워낙 커서 잘 안 된다고 보고 네. 다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이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은 끊어오면 끊어오는 대로 다 지금 버텨나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참 이쪽 저쪽 건드릴 곳이 많죠. 이쪽 좌변에 있는 흙 한 점도 뭐 여기를 붙이고 나서 백이 어떤 식으로 받으면 나를자를 달리면 뭐 계속 끊어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붙여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뭐 이런 곳을 젖힌다든지 지금 여기가 다 선수예요. 여기도 선수, 여기도 선수. 충분히 살 수가 있네요. 네, 뭐 사는 것만 놓고 보면 그냥 뒤로 늘고 호구만 쳐도 쉽게 살아는 있습니다. 네. 사실 박정환 선수가 실리를 많이 챙겨놓긴 했지만 이렇게 둘 곳이 많은 바둑을 좀 그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들 곳이 많으면. 네, 그래서 뭐 아마추어 분들뿐만이 아니라
프로 기사들, 뭐 정상급 기사들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아무렇게나 둬도 되는 바둑을 졌다고. 그건 정말 대역전패를 당했을 때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이한 가지 길이 있다면 편한데 특히 유리할 때 길이 너무 많아서 갈팡질팡하다가 지는 경우 네.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저워시 선수가 우측을 키우기보다는 좌측을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어떻게 될지 네, 가만 안 놔두죠. 지켜도 또 드네요. 저수는 당장 수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백이 응수 여하에 따라서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 당장 안에서 사는 것은 없지만 그때는 이 중앙 쪽 단수가 선수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이 전부 선수로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런 곳을 젖혀서 좀 더 강하게 둘 때 아무래도 응원군이 됩니다. 이쪽이 모두 선수이기 때문에 백의 응수에 따라서 좌변에서 뭔가 수법을 강구할지 아니면 중앙 쪽에 좀 더 중시할지 응수타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참 좋은 타이밍의 수네요. 네. 아, 버텼어요. 이건 박정환 선수를 상대로 한 저오시 선수의 약간의 도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상황에서 백이 그냥 흑에게 수를 내어주지 않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라면 여기를 넣으면 수가 나진 않는데 네. 그때는 흑이 그냥 뭐 늘거나 해서 다 집을 지켜주고요. 나중에 일선 젖히면 넘어갑니다. 아, 그 끝내기도 남아 있네요. 실전에서 저오시 선수의 이 선택은 좀 버티는 쪽이네요. 네, 저우어시 선수가 최대한 버텨나가고 있는데요. 2015 갑조 리그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